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. 네, 영상 속도는 1.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. 네, 이번 내용은 2024년도 미리 보는 위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아무래도 이 이야기를 또 빼먹을 순 없을 것 같은데요. 기존에 있었던 지금 또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 미국 채권 시장에 따른 분위기가 앞으로 2024년도 때까지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금리 급등이 이번에 좀 많이 올라가고 있죠.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좀 걱정이 많이 되고, 잠깐 요즘 다시 고용시장이 잠깐 임금 둔화 추이가 좀 나와주고 있어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저번 주 이제 금요일 마지막 장에 나스닥이 반등했던 이유는 저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이제 메인 내용은 은행에 따른 부도 설이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. 그러니까 부도 위험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. 부도가 난다라는 건 소형 은행들 그리고 리츠 쪽이 조금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것과, 그 다음에 은행 채권도 생각보다 매력이 없죠. 오히려 은행이 자금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은행채도 생각보다 가져가기가 어렵다. 연기금, 보험사, 정급펀드 다 고통이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. 그 이유는 은행들도 이제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되는데 3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, 그만큼 연기금, 보험사, 정급 본드도 힘드는데 은행이 안 힘들 수가 없겠죠. 그렇지만 대형 은행들은 충분히 지금 만약에 위기가 온다고 해도 상당히 어렵기는 하지만 망할 정도는 아닌 건 사실이지만, 지금 2023년도 상반기 때 어땠습니까? 리츠 쪽,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소형 은행들이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2024년도 또는 2025년도 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지만, 중간에 이제 정책의 파워, 즉 어떻게 보면 대장이 바뀌는 미국의 대선의 대장이 바뀌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의지와 파워를 어디다가 쓸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. 그것까지 제가 예측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겠지만, 아무래도 2024년도의 채권 시장에 따른 혼돈성은 매우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. 자, 이게 비트코인과 연관성이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지금 27,000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과거, 자, 9월달 8, 9월달 이후부터 10월달까지 있는 분위기를 보게 되면 여전히 내려가고, 추가적으로 22년도 한 번 더 큰 영향을 받기도 하기도 했었는데, 물론 여기에서도 단일 악재가 몇 가지가 있긴 했었죠.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이 안 나실까봐 한 번 더 제가 보여드리기도 하겠지만, 그때 FTX 사태로 인해서 이제 내용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걸 또 잊어먹으신 분들이 혹여나 계실까봐 다시 보여드리는 부분이 좀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난 뒤에 요 사건 끝나고 이제 3월 달에 좀 내려갔던 이유는 이제 이 SVB 파이낸셜 그룹이 자금 조달 실패, 매각 추진으로 인해서 여기에 이제 대부분 자금이 묶이겠다라는 대부분 코인사들로 인해서 뭐 이제 USDC 박살이 나면서 디페깅 현상이 이루어지고,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아무래도 같은 영향을 같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11월 달에 하락했던 이유는 그런 내용이고, 그 다음에 여기 4월 달에 내려갔던 이유는 다 그런 내용인데, 이때 당시에는 나스닥 위치도 좀 같이 볼 필요성이 있겠죠. 나스닥 위치도 거의 비등비등하게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지고 있었던 실정이었습니다. 즉 3월 달에 대부분 힘을 많이 못 썼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10월 달 이후부터는 계속 힘이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볼 수가 있겠죠. 여기서도 이제 가장 강력한 달러 기반에 있는 추이를 본다고 해도 가장 안 좋았던 패턴도 10월 달에 있었고,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도 3월 달에 잠깐 눌러주는 패턴도 나와줬고, 그 위에 미리 위기설로 인해서 급격하게 뛰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이것으로 평균적인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었던 코인들의 자금 흐름이 여전히 안 좋을 수 있는 가능성이
열려져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있는 근거치는 대부분 대형 회사들도 이렇게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과연 코인들은 어떻게 자금 조달을 할 것이냐에 따른 물음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. 그래서 아무래도 요 부분을 어떻게 잘 넘기느냐, 중소형 코인들을 어떻게 잘 넘길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. 잘 넘긴다면 또 다른 기회는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. 또한 이번 형태에서도 왜 혼돈이라고 했던 이유는 저번 시간에도 앨런 누나가 분명히 바이백을 하면서 어떻게 되면 이 채권의 안정성을 최대한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데 이제 아폴로가 내년 미국채 20%더 찍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인프라 정책이든 기존에 있었던 정책 비용, 그러니까 돈을 좀 처리를 해야 그게 집행이 될 거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는 아마도 이것으로 인해서 이 변동성을 얼마나 앨런 재무장관이 커버를 할 거냐가 관건이 되겠죠. 그게 잘 안 될 확률에 있는 변수가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만큼 시장이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단계는 2024년도이다.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키는 채권에 있는데 채권의 여러 가지 왕 중의 왕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누군가는 하지 말고 누군가는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. 채권한 건들락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24년도 상반기 때는 기회가 올 것이다. 그러니까 즉 더 이상 문제점이 별로 잘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또는 또 다른 의견은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. 그 다음으로는 또 보게 되면 레이 달리오 형 같은 경우에는 미국 채권이 생각보다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이유는 중국도 계속 던지고 있고 일본의 상태도 또 돌이켜 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제 성장성이 여러 가지 지금 혼돈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이게 쉽게 미국채 부분에 따른 안정성을 찾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견들도 같이 나왔기 때문에 같이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. 그 다음으로 그래서 메인은 채권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비트코인도 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. 왜 그러냐면 대부분 비트코인을 보유했던 나스닥 기업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? 근데 나스닥에 있는 애들의 기업 가치가 많이 꺾이고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 어떤 카드를 꺼낼까요? 즉 어떻게 보면 기존에 비트코인을 팔 수도 있고요. 또는 비트코인을 보유했던 추가 매수에 있는 양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성을 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ST 이더가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. 자, 한번 내용을 보게 되면요. 기존에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의 다른 코인들에 비해 정체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건 ST 이더의 활용한 레버리지 포지션 수익 때문이라고 합니다. 커브에서 ST 이더의 페어를 유지하는 것보다 아베를 통해서 레버리지 포지션을 가져가는 것이 더 수익이라고 하다 보니까 점점 유동성이 좀 말라가고 있다고 하네요. 그리고 이더와 ST 이더의 디패깅 리스크가 증가를 함으로써 청산 이벤트에 따른 측면도 약간씩은 올라갈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아베 대출 프로토콜이 활용성이 커지는데 그건 활용성이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았었을 때 커졌을 때는 여전히 이제 등락폭이 좀 커지면 청산 이벤트도 나올 수도 있겠죠. 그 다음에 롤업에 관련된 또 쟁글 소식도 한번 준비를 해보았는데 내년 기점으로 롤업의 성장성이 좀 두드러지게 보일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게 됐습니다. 그 이유는 EIP 4844, 4337 부분이 좀 눈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옵티미즘의 성장성도 상당히 많이 보여진다. 반면에 또 아쉬운 이야기는 주식과 좀 비례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약간 오히려 주식시장에 있는 자금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 코인도 마찬가지다라고 쟁글도 그렇게 표현을 했고 오히려
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를 계산하고자 해서 돌파구에 따른 옵션을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으로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이더리움 공급이 22년도 크게 감소를 했고 이더리움의 29.5%가 개인 계정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요. 반감기가 이제 200일도 채 이제 남지가 않았죠.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요 시점에서 더 좋은 퍼포먼스가 분명히 나올 구간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86% 구간대를 보게 되면 여전히 이 86% 구간대마다 보게 되면 잠깐 재미없는 구간대가 조금은 더 이어지긴 하지만 요 구간이 살짝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비로소 성장 동력이 나오는 시점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내용도 볼 수도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ERC 4337 내용인데 이더리움 네트워크 사용자 상호작용을 강화한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보안성도 좋아지니까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에서 이제 대부분 주도하는 코인들은 폴리곤, 옵티미즘, 아비트럼, 레이어2의 솔루션들이 여전히 뭐 비자나 여러 가지 기업들과 탐색하고 실험하고 금융 환경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적용될 가능성이 잠재력이 시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기도 했었고요. 그 다음에 크립토 시장은 폭락 가능성이 낮다라는 주장, 크립토 카운트 주장을 한번 가져가 봤는데 비트코인 입금을 시켜서 매도 포지션을 취할 수는 있는데 큰 하락을 만들기 위해서는 큰 악재에 있는 재료의 소스가 필요하는데 지금은 그런 가능성이 매우 낮고 유동성을 낼 수 있을 만한 고래들도 움직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는 좀 어렵지 않겠냐 라는 주장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. 여전히 2023년도 때도 요 문제가 계속 불거져 나오지만 24년도 때 가장 혼돈인 건 대선도 있고요. 그 대선이 껴져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옵션, 정책적 옵션을 쓸 수 있을 만한 수단이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채권이 움직이는 이 기복이 좀 적길 바랄 뿐인데 이게 커지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걸 피해 나갈 수는 없고 오히려 이제 채굴 회사들에 있는 비트메인도 요즘 월급 주기가 상당히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돌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에 있는 채산성 추이도 좀 눈에 보면서 볼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대부분 요즘 뭐 중소형 채굴 회사들의 평단이 한 3만 이상 그리고 대형은 2만 뭐 초중반 때까지는 그래도 버틸만 하다라는 내용들은 있더라고요. 네,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